네, 오늘은 어제 배웠던 축 모델링 방법 2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델링 했던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을 그려서 우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린 다음에 하나의 돌출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계속 해봤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라고 하는 즉 리볼브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축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어떤 분들은 오늘 쓰는 방법이 더 편하고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편하고 익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많은 연습을 하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그 부분이 쉽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만 숙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여러분 유념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방법 2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새 파일에 파트를 선택해 놓고 확인을 눌러서 파트를 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면을 스케치로 잡고 스케치 도구를 누른 다음에 정면에 이제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회전을 주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중심선을 내가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중심선을 그린 상태에서 선을 이용을 해서 축의 기본 형태인 모양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임의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의 모양을 임의로 그린 다음에 이제 기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기입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치수를 기입할 때 새로운 기능이 하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능형 치수에서 늘 해왔던 방법대로 여기에 가로 길이는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을 부여하면 되고, 여기는 5mm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여기를 42로 입력을 하신 후에 여기를 우리가 60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이 치수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했는데, 이번에 요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기준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입력할 수 있지만, 반지름을 입력하려면 일일이 계산기가 있을 때는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도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도면에 나와 있는 지름값을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서 보시면 일단 지름형 치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이 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커서를 중심선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커서를 중심선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지름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지름이 입력을 하려면 이렇게 중심선에 갖다 놓게 되면 반지름이 입력되지만, 지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중심선 아래에 커서를 위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름으로 입력이 되는데, 여기에 지름값은 도면에 나온 것처럼 약 17mm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잡고 센터 중심선을 잡고 커서를 아래에서 내리면 여기에 지름값은 도면에 따라서 27mm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름은 20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찍고 중심선 찍고 커서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지름값 2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끝단은 약 17mm니까 이쪽 선 잡고 중심선 잡고 아래로 내려서 이거의 지름을 약 17mm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축의 기본적인 형상치수가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면에 따라서 단면 프로파일을 그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항상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회전을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을 눌러서 역시 마찬가지로 폐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닫겠냐는 문자가 다시 뜹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동으로 닫겠다. 얘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 축의 형태 모양이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클을 그려서 일일이 돌출을 시키는 방법보다 정면을 스케치면을 잡아가지고 한 번에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스케치에 대한 여러분들이 스킬이 보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하시면 축의 모양이 일단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의 형상이 만들어졌으면 나머지 형태는 앞전에서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못따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각도와 거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각도, 거리, 기본 선택해 놓고 거리 값은 1mm, 입력이 잘못됐네요. 1mm, 기본 각도는 45도, 전체 미리 보기, 그 다음에 내가 못따기를 줄 부분을,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하나, 둘, 세 부분에 선택을 해서 확인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축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축의 형상이 만들어지면 교재 22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놨던 이쪽 부분의 키움과 정면에 있는 키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축의 방법 1에서는 이쪽 면에 새로운 기준면을 만들어서 일일이 스케치를 중심선을 그리고 스케치를 해서 했는데 오늘 나오는 방법 2에서는 스케치 방법을 좀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스케치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월한 오늘 방법을 쓰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처럼 기준이 되는 윗면을 먼저 선적을 해놓고 이 윗면에서 요 축의 직경에 해당하는 지름이 20mm니까 20mm의 절반이 10만큼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10만큼 떨어진 거리 위에 하나의 새로운 기준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면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평면 위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면 원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역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면의 수직으로 보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중심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중심선을 그린 상태에서 우리가 솔리드웍스 2009부터인가 요 직선홈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요 직선홈 기능을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키움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직선홈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는데, 일단 직선은 홈의 유형을 첫 번째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치수 부가를 선택을 하시고, 치수 부가 중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두 번째 방법을 놓고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1번, 2번, 3번 선택하는 것처럼 여기 선상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보시면 치수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치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도면에 따라서 이 치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치수는 길이값이 25mm가 되겠고, 요 키움의 가로폭은 6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쪽 끝단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쪽 끝단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은 약 12mm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서 계산을 하시면 나오는 값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서 스케치했던 작업보다 훨씬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케치가 완료가 됐으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 등각 보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돌출 컷을 써서 깊이 방향 3.5mm, 블라인드 형태 3.5mm로 만들어 놓고 확인을 누르면 12시 방향의 키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키움을 만들어 놓고 이 평면원은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12시 방향의 키움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이제 정면에 놓여 있는 키움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평면을 또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면에 올 수 있는 정면을 기준면으로 잡아서 이 축의 직경이 17mm니까 17mm의 절반인 약 8.5mm를 기준으로 해서 곡면에 접한 기준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 놓은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 평면 2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 면의 수직으로 보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직선홈의 형태로 이용을 해서 숫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완료를 하신 다음에 치수 기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을 통해서 이거의 치수는 가로 길이는 18mm가 되겠고 이 축의 폭은 약 5m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축의 끝단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은 도면을 통해서 환산한 값 약 11.5mm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등각 보기를 해서 키움을 파내면 돌출 컷으로
깊이 방향으로 3mm만큼 이렇게 파내게 되면 하나의 키움이 또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키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평면2도 역시 숨기기를 해서 감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위에 멈춤 나사의 구멍을 만들어 볼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멈춤 나사는 그냥 원을 스케치해서 돌출에 9배를 줘서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인 삼각형을 그려서 회전 컷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D CAD를 다룰 때 주어진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거,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에 나와 있는 정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역시 마찬가지로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해서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을 잡은 상태에서 내가 스케치를 통해서 한번 회전 컷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회전 컷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회전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선을 이용을 해서 제가 하나의 중심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놓고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를 보시면 이 끝단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약 35mm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35mm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확대를 시켜서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 삼각형을 이렇게 작성을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한 상태에서 기능형 치수로 이 중심선과 이거의 각도는 약 45도 입력을 하시고 여기부터 중심선에서 이 지름값은 약 5mm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 보시면 이 축의 외형 선상하고 여기 멈춤 나사의 이 선이 동일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속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윗선과 키보드에 여기 모서리 선과 이쪽에 선을 선택을 하시면 치수를 해제를 시킨 상태에서 요 엣지와 이 선을 선택을 하시면 다시 한번 요 수평선과 엣지를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구속 조건에서 동일선상이라는 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 보시면 실루엣 모서리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과 이 선 3이라고 하는 것은 윗부분에 대한 선이고 이 실루엣 모서리선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선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선상을 눌러주면 이렇게 실루엣 모서리에 동일선상의 위에 있는 성분이 일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여기서 회전 컷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열려 있으니까 자동으로 닫게 만들어 놓고 이걸 등각 보기로 이렇게 미리 해보기 형태를 보시면 요 회전축을 보시는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 삼각형이 360도 회전을 하면서 멈춤 나사의 형태를 파내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돌출 컷으로 파낸 영상이나 이렇게 회전 컷을 파낸 영상은 여러분들이 형상의 모양이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방법 2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키움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한 가지를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학생들이 한번 가르쳐 줬더니 학생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키움을 제가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걸 삭제하는 게 낫겠죠.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제가 일단 키움을 제가 한번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삭제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키움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할 때는 여기 기준면을 스케치면으로, 즉 정면으로 잡아서 스케치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면의 수직으로 보게 한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정면에 사각형을 그려놓고 우리 방금 전에 구석 조건을 했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 실루엣 엣지 선과 위에 선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선이 나오고 이거를 동일선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석 조건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여를 한 상태에서 첫 번째 키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도면에서 키움의 전체 길이는 25mm 25mm 그 다음에 이거의 깊이 값은 약 3.5였고 축 끝단에서부터 위치 값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도면에서 나와 있는 거리 값을 보시면 얼마로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9가 되어 있네요. 9가 되어 있는데 요 끝단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9로 되어 있네요.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케치로 등각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에 키움을 파내야 되는데 뭘로 파낼 거냐? 우리가 배웠던 돌출 컷이라고 하는 것으로 파내 보겠습니다. 돌출 컷으로 파내는데 옵션을 블라인드 형태가 아닌 중간 평면으로 파내고 이거의 거리 값은 6mm로 이렇게 파내게 되면 판에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키움의 모양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이제 감 잡으신 분도 있겠지만 요 4개의 엣지에 우리가 원하는 피처의 필렛을 이렇게 반지름 값을 3으로 줘놓고 이 엣지 부에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 모서리에 반경 3을 줘서 필렛을 주시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스케치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키움과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떠오르는 방법을
있어서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3D 패키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명답이 없습니다. 주어진 도면에 따라서 가장 빨리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령을 쓰든지 간에 자기가 가장 편리하고 쉽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터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고 수많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3D CAD를 여러분들이 익히는 데는 절대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솔리드웍스를 남들보다 빨리 익히려면 적어도 하루에 모델링 하나만이라도 자기 스스로 모델링 할 수 있는 연습을 한 6개월 정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도면만 보고 안 보고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축 모델링 방법 2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끈기를 가지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